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신성 ST의 상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일단 공모가 있죠, 공모가. 공모가가 26,000원이에요. 26,000원. 26,000원에 공모가가 잡혔고, 그리고 이 26,000원의 가격은 공모가 최상단입니다. 최상단이에요. 자, 그렇다는 건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뜨거웠다는 게 되죠. 자, 이 정도의 청약 경쟁률이고 공모가 최상단에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 공모가 대비해서 한 100% 정도의 상승 출발이 되는 게 일반적으로 나오는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26,000원 대비해서 100% 하면 얼마가 되죠? 52,000원이죠. 그렇죠. 52,000원인데 52,000원의 시가가 잡히지 않았어요. 45,000원 정도에 잡혔습니다. 그러면 뭐 아마 이 경쟁률이 조금 뜨거웠기 때문에 아마 그 청약을 받으셨어도 뭐 그렇게 많은 물량을 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일단 수익은 수익이니까 일단 챙기시기는 하셔야 되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려는 내용은 신성 ST가 뭐 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세를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매수는 언제 해야 돈이 될 수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오늘은 매수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시장이 좋지 않아서? 아니에요. 시장이 좋지 않더라도 만약에 뭐 개별 종목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된다. 그리고 IPO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런 내용이면 상승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따따상이라 그러죠. 그쵸?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지금 IPO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요, 상장한 이후의 움직임을 보면, 자, 보세요. 시가 잡힌 게 얼마죠? 59,000원이죠. 그쵸? 이것도 상한가를 유지하지 못했어요. 물론 상한가를 유지하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뭐 주가가 안 간다, 뭐 상황이 안 좋다, IPO 망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공모가 대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한 움직임이 나왔어요. 보시면요. 쭉 보겠습니다. 제가. 자, 두산 로보틱스의 공모가도 여기 공모 확정가 26,000원 보이시죠? 그쵸? 26,000원 대비해서 시가 정도 잡힌 게 대략 한 100% 정도 이렇게 잡혔는데 장중에 상한가를 유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청약을 받았다. 그쵸?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주주들은 보호예수가 걸려 있어요. 그러면 단순히 물량이 잠겨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상한가 안착할까? 이런 부분보다요. 차익 실현의 욕구가 강해지겠죠. 그쵸? 만약에 이런 구간에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면 당연히 차익 실현의 욕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신성 ST도 오늘 그런 차익 실현의 욕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신성 ST는 2차전지 부품주다. 부품주. 자,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나 뭐 코스모 신소재나 뭐 포스코그룹이나 이쪽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어요. 아마 그 프리미엄을 받는 폭도 다르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시가총액을 보면은요.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게 3,500억이에요. 자,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시장은 항상 합리적이라는 이야기를 항상 드리고요. 시장이 합리적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유일한 결론이다. 시장은 항상 결론을 내려주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있는 가격이 지금 시장을 대변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기준에서 에코프로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신성 ST도 지금 매수해야 되는 구간은 아니다. 하지만요. 여기서 프리미엄이 빠지죠. 그렇죠? 프리미엄이 빠지게 되면 그때는 매수해야 될 때가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신성 ST는 앞으로 신성 델타테크와는 다르게 관련돼 있는 움직임을 체크를 하면 에코프로나 뭐 코스모 신소재나 포스코 그룹과 움직임을 같이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 계통에서의 대장이 에코프로 그룹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신성 ST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죠. 좋은 점.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 자, 완성 배터리 업체 중에 이 최강자는 어디죠?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그쵸? 근데 신성 델타테크나 신성 ST나 LG 그룹에 기본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쵸? 이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각해 보세요. 거의 뭐 계열사나 마찬가지인 위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높은 마진을 보장받진 못합니다. 근데 정해진 물량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 가격 경쟁을 해가지고 입찰을 받아야겠다, 이런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납품은 보장이 되지만 내가 많은 이윤을 남길 수는 없다. 자, 그러면 성장에 제한이 걸리겠죠. 생각해 보세요. 현대차다. 그러면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부품사들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쪽 계통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슈퍼갑이에요. 그렇죠? 슈퍼갑이다 보니까 마진, 즉 이 부품사들의 마진을 현대차와 기아차가 결정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현대차, 기아차가 마진을 많이 남겨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현대차, 기아차 실적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요.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부품사들이 뭐 100%, 200% 이런 상승을 하는 걸 보여주죠. 근데 그 전에는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다. 그러면 신성 ST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상장 프리미엄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2차전지 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양극재 업체제요.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지금 어떤 상황이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프리미엄이 80만 원까지 다시 빠져 있는 상태다. 그렇죠? 그러면 고가에서 저가까지 대략 한 50% 정도의 하락이 확 나왔으면 거의 뭐 급락 구간을 거쳤죠.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동평균선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럼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동평균선이 내려오겠죠. 근데 주가가 올라가려면 첫 번째, 이동평균선의 수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쪽 구간에서의 횡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직 상장 초기라서 신성 ST 같은 경우에는 뭐 이평선이나 그런 기초적인 지표들이 없기는 하지만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은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프리미엄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을 때 우리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다. 근데 그런 부분이 에코프로를 기준해서 움직이는 상황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코프로가 어떻게 움직이죠? 이미 프리미엄을 받고 나서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적이 실제 이번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실제 실적을 보니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미 주가가 먼저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보세요. 에코프로 보시면 150만 원까지 올라가 있었다면 그 실적에 대한 충격을 받았겠죠. 근데 주가가 먼저 빠져버리니까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지 않아요. 이런 구간에서는 뭐가 나오죠? 자, 보세요. 공매도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공매도가 주가가 안 빠집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이미 주가가 반영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반영돼 있는 수치가 어느 정도까지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신성 ST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일단 매수는 아니지만 며칠 뒤, 그렇죠? 며칠 뒤까지의 움직임을 보시면 이건 매수 구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실적에 대한 부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상장 초기니까. 그렇죠? 근데 상장 초기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에 대한 그 과도한 그 청약 경쟁이 몰리죠. 이러다 보니까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가격대라는 거예요. 이 부분만 딱 빠지면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에서 반등할지, 즉 너 얼마에 살래? 그 가격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무슨 주식이든 내가 매수할 때는요. 리스크 대비해서 리턴의 폭이 큰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데 지금은 프리미엄이 붙어 있으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에코프로도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낼 수 있습니다. 여기 47,000원 정도의 고가를 넘어설 수 있지만 최대한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지금 중요한 건 신성 ST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다. 자, 그럼 답 나왔죠? 지금 신성 ST는 당장에는 매수하지 말자. 뭐 시장이 안 좋아서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상장 프리미엄이 끼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상장 전에 신성 델타테크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영향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프리미엄이 빠지는 구간부터는 급등세를 보일 수 있고요. 그것과 에코프로의 상승세와 맞물려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을 베이스로 해서 즉 대형주인 에코프로를 베이스로 해서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이 내용을 제가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신성 ST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신성 ST는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그렇죠? 배터리 관련주고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의 상황은 저가 구간에서 횡보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고요. 무엇보다 2차전지 산업 자체는요. 성장 산업일 수밖에 없고 2030년까지는 기본적으로 성장폭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어요. 근데 지금 주춤한 이유는요. 에코프로의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1년에 15배가 올랐는데 추가적으로 오르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오르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횡보 과정을 거치면서 실적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신성 ST도 이 상장 프리미엄을 약간 조금 상장 프리미엄을 이렇게 좀 빠져가는 이런 구간을 거친 이후에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추적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10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온다.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데 추적을 해 가지 않는다면, 즉 가격적인 부분으로 단기 보유 전략을 만들어서 내가 적재적소에 매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주식이든 올라갈 때는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요. 그렇다 보니까 올라가는 구간에 내가 잡으려고 계속해서 추격만 하다 보면 계좌가 늘어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추적해 가자. 그쵸? 이 내용을 제가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신성 ST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세요. 돈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신성 ST는 일단 지금 추적을 해야 된다. 추적을 해야 되는데 이 추적하는 과정에서 내가 효율을 높이고 싶다. 즉 계좌의 효율을 높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도 좋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이 최근과 같이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 계속해서 시장 관련된 내용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단타를 할 수 있는 종목을 계속 공개를 합니다. 자, 오늘 10월 19일입니다. 10월 19일인데 오늘 원익PN이 8시 53분에 종목이 나갔고요. 대성산업 8시 54분에 종목이 나갔고요. 그리고 10월 19일 JC현 시스템 9시 4분에 종목이 나갔습니다. 이 세 가지의 종목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일단 JC현 시스템은 상한가 마감이 됐다. JC현 시스템은 오늘 상한가 중에 있고요. 그쵸? 이렇게 장중에 단타를 칠 수 있는 움직임, 그쵸? 이런 종목을 제가 장 초반 그리고 장 시작 전에 계속해서 언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도 장중의 움직임을 보면 20%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은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종목은 계속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은 계속 돌기 때문이에요. 이것뿐이냐? 이런 종목들은 제가 종목이 있을 때 거의 매일 아침에 진행이 되고요. 여기 10월 18일 피델릭스 어저께 상한가 종목입니다. 그렇죠? 피델릭스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상한가 종목이고 장 초반에 매수를 했었을 때 15%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렇죠? 물론 고가에 내가 확실하게 매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언제든지 매도해도 내가 적당선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 그걸로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여러 가지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나오는 기회를 내가 어떻게 살리는 게 중요한 거지, 이 구간에서 내가 무언가 특출난 뭐를 잡았다 그래서 대단한 무언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무조건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하고요. 제가 드리는 모든 종목은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에서, 즉 시세가 빨라지는 그 구간만을 노린다. 그쵸? 그래서 이 피델릭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충분히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을 때 매수 공략했을 때 상한가까지 움직일 수 있다. 자, 그러면 답 나왔습니다. 지금 신성 ST 같은 경우에는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추적 관찰을 한 이후에는 상장 프리미엄이 빠지고 나서 추가적으로 100%의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쵸? 근데 프리미엄이 빠질 때까지 추적하는 내용이 필요하고, 이런 추적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해 나가야 될까 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면 제가 신성 ST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추적 관찰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장중에 내가 내 계좌의 효율을 높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자, 지금과 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단기 종목으로 내가 수익을 낸다면 충분히 성공 투자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런 모든 내용들이 기준이 되는 건 어떻게 한다?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를 이해했을 때 가능해진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식 투자에는 항상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대시세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큰 비중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리스크, 즉 위험을 없애기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은 상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자금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종목 구성은 항상 필요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요즘 테마나 종목별로 또는 시장별로나 등락폭이 엄청 크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나 종목은 항상 이래 왔다는 겁니다. 대형주도 그렇고, 그리고 테마주들 중에서 뭐 중형주, 소형주 가릴 거 없이 항상
강세를 보이는 종목만 오르는 것 같고요. 내 종목만 오르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이 계속될 텐데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테마에 대한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테마를 포함한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한다면요. 시장에서 항상 앞서 나가고 시장의 주도주를 먼저 매수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될 거예요.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에코프로와 같은 2차전지 종목도 테마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테마주에 대한 이해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테마에 대한 이해는 결국 주식 시세의 원리인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전체적인 이해를 한다면 시장과 함께 종목별로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잘 보세요. 단기 종목으로 진입한 진우 믹틀입니다. 여기 보시면 6월 1일 날 13,950원에 1차 매수가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리고 6월 2일 날 13,500원에 2차 매수를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자, 2개월 동안의 보유 결과 160%의 상승이 나왔고요. 여기 1차와 2차 매수가 들어간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죠. 물론 바로바로 올라가면서 급등을 하면 더 좋았겠지만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된다면 매수한 이후에 조정 구간에 충분히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진우 믹트리는 바이오 종목입니다. 올해 들어서 바이오 종목이 시세가 가장 없었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제가 매수하는 시점에 시장의 순환매를 읽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6월 7일 날 28,300원에 매수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광범위한 반도체 섹터의 공략이 필요하고 그리고 7월달이나 8월달까지도 반도체는 계속해서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죠. 자, 올해 2차전지가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2차전지가 아니라 6월달부터 지속적으로 반도체를 공략해 왔다는 건 시장의 내용을 읽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지금 충분히 보고 있는 중이고요. 자, 반도체 종목을 6월달에 칩스앤미디어만 공략한 게 아니라 5월달에 ISC 49,800원에 비중 20%로 매수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요날 5월 26일이죠. 그 이후의 주가는요. 여기 7월달에 100%에 달하는 시세가 나왔고 지금은 9만원대에서 등락 중입니다. 이런 내용을 먼저 알려면 ISC나 칩스앤미디어에 대한 단일 종목에 대한 분석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치를 알고 있어야만 가능해집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반도체 종목에 대한 매매는 계속돼 왔고요. 여기 8월 18일 날 47,300원에 두산 테스나를 매수한 내용이 있고요. 9월 1일 날 9% 상승해서 마감이 됐는데 이때 삼성전자는 6% 상승해서 마감이 됐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요.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하나마이크론과 두산 테스나는요. 동일하게 삼성전자 향 반도체 후공정 업체입니다. 즉 하나마이크론과 두산 테스나를 고르는 것에 대한 근거는 무조건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이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분석이 아니어서 시장에서 저 말고는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대형주를 베이스로 깔고 진행하는 매매가 장기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종목들, 즉 시세가 강하게 진행이 되는 종목들은요 모두 다 대형주를 깔고 있고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진행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원래 이런 모든 내용을요 강프로의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카톡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카톡방으로 이동을 하면서 제가 선착순 200분에게만 먼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해왔었던 종목들의 수익이 엄청납니다. 전 한 1년 안쪽의 내용만 보더라도요. 11월 19일 날 영풍정미를 여기 12,300원에 매수해서 13거래일 만에 48%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석경 AT 같은 경우에는 11월 16일 날 매수를 해서 3개월 동안 176%의 엄청난 수익이 나왔죠.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다시피 ISC 같은 반도체 중대형급 종목들도요. 최근에 100% 이상의 상승 구간이 있었던 것도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반도체 종목을 공략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이 모든 내용을요. 제가 강프로의 카톡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입장 방법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되니까 문자 보내세요.